저는 원래 대기업도 다녔었고 중견기업도 다녔었어요. 어느 날 우리 차장님 월급이 얼마인지를 알고 나서 내가 차장님 돼도 저 정도 월급을 받겠네 라는 데에서 현타라고 해야 되나? 이 일을 하시면서 수익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제가 한 3년차 됐을 때 월 1억을 달성했고 지금은 월 1억 5천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수익은 한 50% 잡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수입차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처음 입사를 하면 고객에게 인사하는 방법부터 배우거든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고객의 공감을 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 자체를 안 해요, 지금 현재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먼저 쳐주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업 컨설턴트의 박상현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중소기업들 자금 조달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님 차인가요? 네, 법인 차량이고요. 타실까요? 네, 대표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서울 선릉역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지도사라고 해서 기업에게 자문 조달을 해주는 일을 해보고 싶은 수강생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대로 일을 배워서 업무를 진행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강의하러 갑니다. 거기서 영업을 배우러 오시는 건가요? 이 컨설팅 분야에서 영업도 조금 배우기는 하는데 기업 리스크들은 어떻게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진단을 해서 우리가 자금 조달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말만 들어도 복잡한데 대부분 수강생들이 그거를 배워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컨설팅 계약 관련해서 성과는 거의 90% 이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근 기수가 98%를 달성했습니다. 그럼 100명 중에 98명은 성공을 하신 거네요? 거의 100%라고 봐야죠. 수강생분들은 얼추 100명 정도 가까이 돼요. 저희가 9주 수업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9주 동안 대부분이 성과를 내시고 이 업무에 전념하시죠. 결국은 동종업계 사람들을 길러내시는 거잖아요. 그 시장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요? 내가 먹을 것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노하우를 강의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시장의 파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했을 때 내 시장을 뺏기는 일은 없겠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 사실상 코로나 이후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그게 아직 극복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자금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연결하고 다시 한번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새 회생이나 파산도 굉장히 많아서요.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삶이 절망적이거든요. 그런 절망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희망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죠. 대표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면서 대략적인 월 수익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처음부터 잘했던 거는 아닌데 지금 제가 5년 차 됐거든요. 제가 한 3년 차 됐을 때 월 1억을 달성했고 지금은 월 1억 5천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수익은 한 50% 잡습니다. 저희는 서비스업이라 매입 같은 경우가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제조업 같은 경우나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재고라든지 원부자재 값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오로지 노동과 시간, 노력을 다 갈아엎고 있습니다. 지식 가치를 판매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가가 없어서 순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제 시간이 원가죠. 제가 한 9시 정도에 출근해서 한 8시 정도에 퇴근하니까 11시간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하신 지 벌써 5년 가까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원래 대기업도 다녔었고 중견기업도 다녔었어요. 어느 날 우리 차장님 월급이 얼마인지를 알고 나서 저는 영업을 택했고 그때 택했던 게 아우디 딜러였거든요. 그래서 아우디 딜러를 하면서 부업으로 사업도 좀 했었고 그 사업들이 좀 어려워지면서 또 내 아우디 고객들이 법인 고객들이 좀 많아서 이 법인 고객들을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영업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찾다가 이 정책지도사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차장님의 월급을 보고 내 미래가 저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진짜 막막하죠. 내가 차장님 돼도 저 정도 월급을 받겠네 라는 데에서 현타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좀 동기부여일 수도 있는데 다시는 직장인 월급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거는 확신합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사업도 여러 가지 하셨고 아우디 딜러도 하셔서 거기서 돈도 많이 버셨을 텐데 왜 그 일을 그만두셨을까요? 저 아우디 딜러 진짜 잘했어요. 월 2천 정도 했었는데 아우디 딜러뿐만 아니라 자동차 영업사원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테슬라가 국내에 도입이 되면서 테슬라는 영업사원이 없더라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차량을 구매하고 정가로 구매를 하는데 과연 나중에 내 직업이 계속 존재하고 있을까? 그래서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봤던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으셨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부업으로 사업을 했었죠. 그때 샤브샤브 집도 했었고 핸드폰 가게도 했었어요. 제가 일 끝나면 샤브샤브 집에 가서 마감을 했거든요. 청소하고 마감하고 그다음 결산하고 또 회사 연차 쓴 날 가서 또 일하고 회사 휴가 날 가서 또 일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 그만두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진짜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때 월세만 500이었거든요. 진짜 다행이네요. 나 지금도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지금 운전하고 계신 게 테슬라인데 굳이 테슬라를 구매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차량 가격이 지금 7,880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8,000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솔직히 독일 삼산한 좋은 차 탈 수 있죠. 근데 우선 전기차라는 점, 전국 여기저기에 이제 우리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유류비라든지 차량 관리비라든지 유지비들이 이제 좀 많이 들 수 있는데 그걸 진짜 최소화할 수 있다, 전기차는. 아이폰처럼 감성으로 타시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약간 보여지는 게 있어. 내가 만약에 S클래스를 타고 간다, 고객한테. 그러면은 고객은 두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진짜 뛰어난 분이니까 돈을 많이 벌겠지, 이분한테 맡겨야지 라거나, 아니면 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배알 꼴린다, 저 사람한테 계약하기 싫다 이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고객과의 눈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 차 같은 경우는 신뢰의 상징이네요. 그냥 가성비 좋은 전기차를 타시는 대표님이시구나, 스마트하게 보인다, 전문적으로 보인다, 약간 전문직에서 종사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내 개인적인 의견 때문에 우리 회사 차는 다 테슬라예요. 대표님 근데 이건 뭔가요? 이거 상당히 예쁘네요. 이게 르마인 까멜리아라고, 이쁘죠? 많이 예쁜데요? 네, 이게 고정형이 아니라 이렇게 리본형으로 되어 있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고정식을 따로 구매를 해서 방향제를 껴야 되거든요. 환풍구에 끼는 거군요. 그렇죠, 환풍구에. 근데 이 제품은 딱 리본형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야적으로도 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뻐. 테슬라 유저들을 위한 진짜 너무 딱이야. 나 방향제 저 꽂기 싫거든요. 네. 근데 얘는 딱 리본형으로 돼 있어서 이거 만들어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대표님 인터뷰하다 보니까 벌써 선릉에 도착을 했네요. 금방이죠. 대표님 돈도 잘 벌고 계신데 기사를 따로 채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제 시작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는요 엉덩이가 가벼워야 돼요. 직접 발로 뛰고 외부로 나가고 해야 하는데 굳이 내가 기사를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허세 같다, 내가 볼 때. 허세 부리고 싶지는 않아요. 자,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운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인 업체들이 있는데 실사가 좀 많이 잡혀가지고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좀 어떻게 소통하고 대응을 해야 있네요. 되는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행 중인 업체가 대략 몇 개 정도인지 지금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저희가 팀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죠. 이렇게 많은 게 다 그 진행 중인 업체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많으면은 대표님께서 이 내용들을 다 인지하실 수는 있나요? 인지를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계약 이후에 누락건이 없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전부 다 스크립트 작성하고 이 업체마다 일정 관리를 다 해놓죠. 지금 마침 이렇게 유튜브로 DB가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유튜브로 DB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들어온 데이터베이스 토대로 계약 유무를 한번 판단해 볼 거예요. 오늘 오후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30분 뒤에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 정책자금 강의를 할 거고요. 기업이 재무적인 요소랑 비재무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기업의 어떤 부분들이 차별화되고 기관의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할 거예요. 대부분이 재무제표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세요. 이 수업 딱 2시간 내지 3시간 들으면 어느 정도 재무제표를 그래도 이 기업을 판단할 수는 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수업 들으면 2시간 만에 재무제표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건 진짜 확신할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저희 강의 4년 했거든요. 4년 동안 경험상 우리 수강생 대표님들이 재무제표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이 강의 듣고 가보시죠. 예, 네. 강의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어필하는 것도 있거든요, 업체 대표님들한테. 다음 또 다른 업체나 또 다른 대표님을 만났을 때 대표님 강의는 종료되신 걸까요? 목이 완전히 나가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아, 너무 열정 있는 강의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수업은 끝나셨는데 이제 남은 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아, 어떤 게 우리 있을까요? 수강생 대표님들이 컨설팅 계약을 하고 이 업체를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아, 네. 피드백을 해주러 갈 참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 기대출이 6천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능할 수 있나요? 네, 대표님 쉬는 시간인데도 대표님한테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네요. 그쵸. 우선 수강생 대표님들이 많기도 하고 시장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컨설팅을 위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수강생 대표님들의 계약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그 계약한 건들을 우리가 모두 진행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지금 많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 대표님들이 좀 간절한 시기거든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악덕 업체들도 있어요. 우리 수강생 대표님들은 이런 악덕 기업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 몇백 명 가까이를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은 없었나요? 지금 수강 듣고 있는 대표님 중에 한 분이 경찰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이 수업을 듣고 계시거든요. 9주 수업 중에서 지금 현재 5주차까지 왔는데 현재 매출이 7천이 넘었습니다. 아, 지금 수강하고 계신 분인가요? 네. 그럼 수업을 듣는 도중인데도 그렇게 돈을 벌 수도 있긴 한가 보네요. 저희는 수업 도중에도 실무를 나가기 때문에 그 실무 위주의 교육이라 당연히 우리가 업무를 한다고 하면 수익은 나타나죠.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고객들은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지도사 이 사업 아이템이 사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와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도우면서 이거를 수익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고려하고 싶으시다면 이 사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요. 이제 퇴근하시는 건가요? 네, 퇴근합니다. 아침에 만나는데 벌써 해가 지고 있네요. 아, 네. 오전 일찍 나왔는데 나오니까 벌써 해가 지려고 하네요. 네. 오늘은 경영 컨설팅업에서 정책 지도사 양성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제 강사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실제로 하는 업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잠시만요. 대표님, 오늘 일정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미팅 한 건 있고요. 오, 네네네. 오늘 주말 동안 우리 회사에 문의 준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계약을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하나 있습니다. 특강. 강의가 네. 따로 있나요? 이 특강은 우리 경영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이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들으면 좋은 강의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일단 더운이 한번 네. 이동하시죠. 가시죠. 너무 덥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사무실이 상당히 넓네요. 네, 여기서 미팅을 합니다. 와, 뷰가 엄청 예쁜데요, 여기? 네. 보면서 저 대본을 어디를 외워서 외울 건지 매칭 준비하고 계신 네. 거고. 대표님 저기 한번 해보셨어요? 아, 네. 근데 말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말 잘 안 나오죠? 네. 말문 튀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PPT 발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대표님들이 직접 발표를 할 수 있게 연습을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중진공에 있는 청년 창업 자금 같은 경우는 PPT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때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코칭이 필요한 대표님들이 있어요. 여기서 직접 코칭을 받고 실전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리죠. 이게 8월 일정표인가요? 아니요, 8월 달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은 무조건적으로 나와줘야 되고 이 업체들은 우리의 8월 달, 9월 달 매출에 영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정책 자금을 이제 받아줘야 되는 네. 그 기업들을 나열해 주신 네, 거군요. 그래서 정책 상당히 많네요. 자금이랑 인증들 이거 말고도 훨씬 많은데 이 기업만큼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제가 매달 여기다 적어놓으면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네. 높은 기업들 먼저 그렇죠. 이렇게 적어두시는 네. 거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적어놓은 금액들이 무조건 나와줘야 되는 금액들이고 금액들이 상당히 크네요. 1억, 1억, 1억. 제일 낮은 게 5천. 그럼 이것들을 다 받으면 이번 달 매출이 꽤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번 달 매출은 저번 달이랑 좀 유지가 될 것 같나요? 저번 달 매출이 혹시 어느 정도 됐어요? 이상해야죠. 이상해야지. 저번 달 매출이 1억 2천인가? 1억 2천. 네. 그래서 항상 목표는 크게 잡으라고 하는데 그 큰 목표에서 작은 목표들을 세워놓고 그 작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적어놓고 이 한 개 한 개 업체들을 성공시키는 게 또 다른 내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8월이 벌써 반 정도 지나갔는데 이 중에서 네. 이룬 곳이 있을까요? 있죠. 여기 이미 보시면은 다 8월 말일자 지금 날짜들이라 아. 아직 지나지가 않은 업체들이고 날짜도 적혀있군요. 네, 이미 마무리가 다 되었다면 제가 지워버려요. 여기에는 남아있는 업체들. 그럼 8월 네. 초에 왔으면 더 수두를 빽빽했겠네요. 그쵸. 우리가 이번 연도에 어떤 업체들을 선택을 해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뭐라 하죠? 이름 택해놓은 게 너무 귀여워요. 저는요, 제 많은 것들의 이름표들이 적혀 있어요. 제가 물건을 너무 잘 잃어버려서 내 물건을 조금 소중히 하려고 이름표가 조금 있습니다. 네. 비싼 거에 이제 번호도 이렇게 적어두시는 건가요? 네. 여기에는 번호가 적혀있는데 네. 뭐 이런 데 번호가 따로 적혀있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이런 네, 건 네. 이제 굴러다니다가 네. 이거 우리 대표님 거구나 하고 이제 사다다 주는 거. 하지만 좀 네. 비싼 거는 이렇게 번호까지 적어두시는. 그렇죠. 네. 대표님께서 이게 첫 네.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첫 사업은 아니죠. 제가 핸드폰 사업도 해봤고 샤브샤브 집도 진짜 크게 해봤었고 했는데 샤브샤브 집은 진짜 힘들었어요. 우선 별로 안 남아. 마진율이 적고. 마진이 진짜 별로 안 남아. 별로 안 남고 너무 힘들어요. 고된 노동들 마감 하루하루 할 때마다 진짜 힘들고 그때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팔아 넘기기 진짜 잘했죠. 그때 월세가 거의 440이었거든요. 월세가. 내가 그거를 권리금 받고 넘겼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난 진짜 힘들었을 거야. 그럼 대표님께서 정책자금 일을 시작하고 처음 받았던 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돌잔치 하던 업체인데 그때 당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로 사업장들이 문을 닫은 업종들이 좀 있죠. 그죠. 돌잔치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각종 행사 같은 것들 이런 업종들이 그때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원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로 영업 정지가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첫 번째 맡은 업체도 돌잔치나 각종 행사들을 이제 담당하던 기업이었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뷔페를 외주를 써서 식자재를 납품받아서 쓰는데 여기는 직접 요리를 하던 곳이었거든요. 이 놀고 있는 뷔페를 어떻게 좀 되살릴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밀키트를 제조해서 그때 당시 캠핑족이 좀 유행이었거든요. 그 캠핑족들을 대상으로 밀키트를 납품을 하자 해가지고 그 밀키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첫 번째 자금이 나왔던 업체가 기억이 나네요. 그 밀키트라는 아이디어는 혹시 누가 낸 건가요? 제가 냈죠. 아. 네, 그때는 업종 전환이 필요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힘든 기업들이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고객이 막히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지 않다 보니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막혔었거든요. 그래서 업종 전환을 대표한테 제안을 했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행사에서 제조업으로 전환한 것이 제 첫 번째 정책 자금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내는 건가요? 약간 시대적인 배경도 좀 알아야 되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들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공문을 보면서 또는 뉴스를 보면서 좀 시대를 좀 빨리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붙는군요. 그럼요. 단순한 단순- 서류 대행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 아이템들을 고도화하는 작업들도 필요하고 보면은 우리 업체 정보인데 여기서부터 뭐 엄청 많네요. 여기까지 669. 네, 669개까지가 이제 우리가 올해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올해 25년도에만 진행하는 업체가 벌써 669개인 건가요? 네. 엄청 많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사업 고도화가 원래 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고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들도 있고 자영업이라든지 그냥 단순 소상공인인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인 경우는 잘 진행을 잘 하진 않고요. 고도화가 필요하거나 고도화가 이미 되어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거의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인데 광고 하나 보여드릴까요? 유튜브. 네. 네. 동안 문을 닫은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올해 이렇게 폐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도 정치자금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폐업자 100만 시대가 넘었거든요. 그죠. 폐업한 대표님들이 100만 명 이상이 됐어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도 정책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새롭게 직장에 들어가진 않아. 새롭게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자금이 필요할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자금을 진행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찾아오셔서 상담을 했을 때
저희가 최대 10억 5천까지. 10억. 우리가 최대로 많이 받은 수수료가 있지. 그게 10억인가요? 12억이 최대 많이 받은 정치 자금이고 이 광고에서 이야기한 거는 10억 5천. 10억이면 수수료만. 그때 4천 정도 받았던 거 같아요. 와, 엄청 크네. 그 정도 받으면 한번 회식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한 건이 된 거지. 그냥 기분이 좋다. 그냥 한 건 한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 사업할 때 감정이 섞여 버리면 감정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큰 건을 했다 해서 회식하면 너무 좋지. 하긴 해요. 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네. 네. 왜냐면 이게 또 도치돼 버려. 음. 사람이. 그러면 일상생활을 되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감정 빼고 사업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잠시 간단한 미팅 준비를 한번 해보고. 근데 보통 미팅 하시면 몇 분 정도 소요되나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네. 엄청 기네요. 파악할 게 진짜 많아요. 파악하는 것들을 좀 딥하게 파악을 해야 나중에 우리 업체 대표님한테 또 전화할 일이 줄어들죠. 최대한 많이 알아야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한다거나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고도화할지를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어떤 정치 자금이 가능할지 컨택도 가능하고. 나중에 박상현 대표입니다. 네, 제 명함. 네, 재무제표는 3년치를 봐요. 3년치. 이 기업이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3년을 볼 수가 있어. 최근 3년을 보는 거거든요. 제조를 하고 싶다. 어떤 거? 여기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건강식품. 어떻게 미팅은 잘 마무리 되셨나요? 네,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선 계약금은 입금해 주셨고 잘 마무리했어요. 네, 대표님 잠깐 식사하고 밖에 나와봤는데 날씨가 엄청 좋네요. 너무 더워요. 그만두시고 이 일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수입차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처음 입사를 하면 고객에게 인사하는 방법부터 배우거든요. 90도로 인사하는 거, 그리고 제스처라든지 말투라든지 또 글씨도 거꾸로 쓸 줄도 알아야 되고 거꾸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모든 방향이 다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의 영업 방식을 배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지쳐 있었고, 그래서 나는 약간 을의 위치보다는 갑의 위치에서 사업이라든지 영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 대표들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주고 컨설팅을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갑의 위치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워낙에 내 성향 자체가 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갑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되고 고쳐져서 갑의 위치에서 다른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을 지도하거나 리드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일에 비해서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 말고도 수익적인 부분으로도 조금 만족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쵸. 수익적인 부분도 굉장히 만족이 크죠. 순수익도 많이 늘었죠. 월급에서 고객 캐시백 해주고 썬텐 해주고 블랙박스 해주고 유리막 코팅까지 해주면 진짜 나한테 남는 거는 한 건당 30만 원? 물론 많이 남기면 많이 남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여기서 세금 제하면 진짜 마이너스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번다면 영업이익률이 지금은 절반 가까이는 되니까 그때 비해서 수익성은 굉장히 좋죠. 그때 조금 막 힘들었던 일은 없었나요? 그냥 한 건 한 건 다 힘들죠. 고객에 대한 변심들이 굉장히 많고, 제품을 파는 거다 보니까 항상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받기 위해서 그 재고도 충분해야 되는데 수입차는 재고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하는 일은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예산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추경 40조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파이가 훨씬 더 커지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예전 하던 일에 비해서 걱정되는 부분은 없죠. 이 일은 어떤 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해주고 싶나요? 이 일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영업을 했던 분들은 오히려 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마케팅업에 계셨던 분들은 마케팅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영업을 아예 안 해보고 마케팅도 아예 안 해본 사람들도 우리 9주 수업 기간 동안 금방 배우실 수 있을 거고, 우리 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영업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 자체를 안 해요. 지금 현재는 자동차 영업할 때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고객의 공감을 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고객이 필요한 거를 그냥 그대로 서비스로 제공해버리면 되는 일이라서 아이스 브레이킹 자체가 없고, 고객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만 제대로 니즈만 파악한다면 이 일은 진짜 어렵지 않을 거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해결하는 방법들만 조금만 깨우치게 된다면 누구든지 쉽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을 하셨던 분들 아니면 각종 영업하셨던 분들 서비스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셨던 분들 모두에게 전 추천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대표님 잠깐 식사하고 오셨는데 오늘은 몇 시까지 일하실 예정이신가요? 한 8시까지 일정이 있어요. 오늘 일정이 뭐라고 하셨죠? 업체 플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놓고 5시부터 이제 특강이 있거든요. 아마 8시 정도에 끝날 거라 이후에 조금 잠깐 쉬다가 10시에 헬스하러 갑니다. 특강이 저번 주에 하셨던 그 강의랑은 조금 다른 걸까요? 저번에 했던 강의는 정책지도사로 양성될 수 있는 교육이었다면 이번 특강은 정책지도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역량 강화하는 교육이라 이 강의는 저희가 진짜 주차비만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했던 강의는 정책 지도사를 하고 싶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현직에서 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듣는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 주제는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고 또 기업이 재무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를 배워보는 강의예요. 인기 많아요. 이건 뭔가요? 네, 지금 마케팅을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 중이에요. 모든 일에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직접 나오셔가지고 촬영하시고 이걸로 이제 광고를 돌리는 건가요? 네, 이걸로 유튜브 광고를 좀 많이 돌리고 있고 저희 전체 DB에서 유튜브로 들어오는 DB량의 한 60% 정도 됩니다. 꽤 상당히 많은 편이. 효율이 네, 좋네요. 네, 꽤 많은 편이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꼭 반드시 해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꼭 영상 촬영하시고 나만의 진성 고객들을 유튜브로 만나보시면 확실히 좋은 기업들, 내가 충분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문의 신청을 하실 거예요. DB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사다 보면은 좀 질이 떨어진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을 받아서 직접 촬영까지 하시고 그러시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는 DB를 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는 내가 이 고객을 만나려면 돈이 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촬영으로 남겨지게 됐을 때는 솔직히 돈이 들진 않거든요. 그냥 잠깐의 내 시간이랑 노력만 좀 있으면 이거는 돈 들지 않고도 좋은 고객을 만날 수가 있는데 DB를 돈으로 주고 산다는 거는 내가 이 DB를 나에게 제공해줄 외주업체한테 내가 위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 외주업체한테 좋은 DB를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우리가 DB를 만들고 돈이 들지 않는 광고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약간 갑이 되는 그런 걸 원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회사의 전체 DB를 외주에 맡기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외주의 위존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외주가 없어진다면 내 회사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인 거예요, 우리 기업에. 그래서 이 리스크를 없애고자 우리는 직접적으로 DB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메타 광고는 전체 DB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긴 해야지. 안 할 순 없지. 네, 하긴 해야죠. 이걸 100%로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회사에 문의 신청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라인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목소리가 갈라 그래.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네. 오늘 또 네. 재무제표 어떻게 보고 기업에 가서 어떤 것들을 분석해주면 좋을지 이거를 기업을 나다다다 나오고 비유동자산이 나오는데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여기에 탕비실이 없어서 물 버리는 곳이 없어요.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정책지도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거나 또는 정책지도사에 관심이 있어서 이 일을 해보고 싶은 거나 아니면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 대표님들이 많이 보실 건데 정책지도사가 이런 일을 한다를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책지도사로서 대표님들 기업을 굉장히 도와주려고 이런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믿고 맡기시고 이 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셔서 대표님들의 꿈을 한번 실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일을 하신다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좋으니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냥 도전하시면 저희가 충분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